7월 5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015만원, 16만원. 하락이 살짝 터지고 있죠?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 음봉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XRP도 630원, 2%, 2.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 흐름이고요. 큰 흐름에서 보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좀 볼게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인 큰 흐름이 보이죠? 여기 1번 라인 뚫어버리고 이동평균선 뚫고 여기 매물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큰 매물대는 아닙니다. 여기 과거의 매물대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요 뚫는 시기는 그들이 정하겠죠. 다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2번 라인까지. 여기 라인에 물량이 없습니다. 요 뚫는 시기를 그들이 정할 거고요. 더불어 2023년도 하반기 알트코인의 장세가 저는 예정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파괴력은 조금 셀 것 같아요. 그때 시나리오 1 차익 실현 물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7월에는 이슈가 참 많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그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의외의 법안 투표가 남아있나요? 7월 둘째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789, 그 안에 그림이 좀 나오겠죠. 더불어서 FMC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이슈가 남겨져 있는데요. 차분하게 우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싱가폴 최대 은행 DBS, 디지털 위안화 수신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거 엄청난 소식이거든요. 싱가폴 최대 은행 DBS입니다. 싱가폴의 넘버 1 그런 기업이에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거든요.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죠. 대만에 TSMC가 있고요. 싱가폴에는 DBS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BS는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와 동양의 자본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미 밑그림과 설계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물 밑에서 물 위로,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시그널을, 이 깜빡이를 알아듣는 대중들이 많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점에서, 목적지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싱가폴 최대 은행인 싱가폴 개발은행 DBS가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디지털 위안 수신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즉 중국과 싱가폴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싱가폴에 투자했던 애들을 보게 되면 다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DBS 고객들은 예금 계좌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자동 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BS는 싱가폴 중앙은행 싱가폴 통화청이 추진 중인 전통은행을 위한 자산 토큰화, 디파이 테스트 프로젝트인 가디안, 디지털 싱가폴 달러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중국이 지금 DBS를 통해 연결이 된다. 이 DBS에 연결됐던 참여자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중국과 여기와 연결되는지 알 수가 있다. JP모건, DBS, SBI,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디파이 토큰화 시험을 완료하였다. 2022년 11월 2일이죠. 여기 보시면 DBS와 싱가폴 중앙은행과 JP모건 그리고 SBI가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JP모건이 연결되었다. 미국과 유럽이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자, SBI가 연결됐다. 일본이 연결되었던 거죠. 싱가폴과 DBS가 연결됐다. 싱가폴이 연결되었죠. 싱가폴, 일본, 미국과 유럽이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준비해라. 그런 시그널이죠. 자, DBS는 어떤 은행이냐면 싱가폴 최대 시가총액 1위의 그런 은행입니다. 1위 기업입니다. 넘버 1 기업이에요. 어쨌든 이 DBS 은행은요. 과거 명칠 싱가폴 개발은행입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 등재된 이 은행은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고요. DBS의 최대 주주는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부 펀드인 테마섹 홀딩스입니다. DBS의 최대 주주는 누구다? 테마섹이다. 싱가폴 시가총액 1위의 최대 주주가 테마섹, 다 정부, 싱가폴 국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죠. 이들의 자금이 전 세계에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기타 등등. 여기에 주주들을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테마색이 딱 하고 들어가 있네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테마색이 등재가 딱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인장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이죠. 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DBS 테마색, 블록체인 기반 결제 회사를 설립하였다. 2021년 4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서 JP모건과 싱가폴 DBS은행과 싱가폴 국영회사 투자회사 테마색이 국연강 결제 무역 거래 및 외환 결제 중에 발생하는 마찰과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고 발표하였다. 자, 무언가 국경간 결제, 무역 거래, 외환 결제, 리플렛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요건 살짝 가려놓고 겉으로 보기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이미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DBS 또한 리플에 2019년 리플 스웰에서 DBS의 CEO 피우시 굽다가 연사로 나섰었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의 CBDC가 연결된다. 싱가포르 DBS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이 다 연결됐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BNP 파르바 중국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미 여기서 또한 언급을 하고 있죠. 전 세계가 연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알리페이, 투시2P의 동남아시아 송금기업 투시2P의 홈페이지입니다. 알리페이가 언급되고 있죠? 그쵸? 여기서 좀 볼게요. 엔트그룹, 싱가폴 투시2P를 인수하여서 글로벌 지불 야망을 확대하고 있다. 투시2P와 엔트그룹, 알리페이가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죠. 투시2P, 엔트그룹 지역 경제 회복 와중에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결제 채택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자, 그리고 카타르 국유은행 QNB입니다. 카타르 소매업체 위챗페이를 출시하였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카타르에 있는 QNB의 가맹점 네트워크는 위챗페이를 안전한 결제 옵션으로 사용하고 무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중국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QNB 2022년 카타르에서 위챗페이 및 알리페이를 출시한다. QNB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입니다. 라고 여기 딱 언급을 하고 있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다 연결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NB 카타르에서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QNB는 금융기관과 연결되는 리플렛을 통해서 국경 간 결제를 강화하고 여러 국가에 걸쳐 송금 서비스를 신속하게 확장할 것. 자, 그러면서 위챗페이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 이전에는 이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연결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송금 기업을 통해서. 감이 오시죠? 리플렛 회원사 투시2P, 알리페이 운영사 엔트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자, 이로써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 여기에 참여했던 JP모건, 테마색, SBI, 그리고 중국의 CBDC. 이 중국의 CBDC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 보급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리플렛을 통해 연결이 된다. 누굴 통해? QNB와 투시2P를 통해. 중국의 CBDC엔 또 BNP 파리바가 이미 참여가 돼 있었다. 그럼 뭐죠? 전 세계의 금권들은 다 연결이 되고 있음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XRP 레저기맛 월렛자맛 줌이죠. 줌지갑 암호화폐 거래소 심플 시합 연동 지원 가능하다. XRP와 타 암호화폐 간에 보다 빠른 수합이 가능해졌다는 게 자만 측의 설명이다. 자만은 지난 5월 리브랜딩 이후에 복수 거래소와의 파트너십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자, 줌지갑도 계속 인프라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XRP 레저 기반이기 때문에 보안성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지구의 문명의 흐름이, 거대 흐름이 어디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지, 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매크로 경기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맥을 짚었다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와 가상경제와 블록체인과 코인에 투자하는 명확성이 다시 한번 보일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슈를 한번 훑어보자고요. 자동차 전자장비 236조 원이다. 어마무시하죠? 자동차 전장 시대가 236조 원.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추월하였다. 연평균 14%씩 고성장. 전자업계 차세대 먹거리로 떠올랐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동차는 이제 굴러다니는 전장기기입니다. 로봇이죠. 자율주행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 공유자동차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기업별 주요 전장 사업 내용. LG죠.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자, LG. 구본무 전 LG그룹의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예전에 말입니다. LG그룹의 앞으로 먹거리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 분야이다. 그때부터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래를 읽는 통찰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맥을 짚어서 거기에다 그룹에 자금을 쏟아붙이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사업체가 크건 작건 지금 돈을 벌어서 앞으로 투자,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곳에서 미래의 투자 곳에 끊임없이 베팅을 해야 됩니다. 돈이 안 되는 곳은 정리를 하고 돈을 지금 못 벌지만 앞으로 돈 벌 것에다가 투자를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그랬죠. 반도체 돈이 되나? 지금은 돈이 안 되죠. 앞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왔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하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사가 나왔던 바로 반도체. 그 미래 먹거리를 바로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코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대의 문명은 바로 우리들의 주인공이다.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자, 하만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MLCC라 그래서 차량용이 아니라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모바일에 들어간 것보다 차량용에 들어가는 MLCC가 천문학적으로 많죠. 그리고 거기에 선두는 대한민국 선두는 삼성전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커지는 세계 전장 시장 규모, 전장 부품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죠. 전장 사업 부문 매출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1000개, 차에는 무려 15배, 1만 5천 개가 필요한 전장 부품 MLCC.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한다는 건 이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자율주행 1단계, 아다스 1, 아다스 2, 아다스 3, 아다스 4, 완전 자율주행. 2단계로 가게 되면 차량 공유시대와 함께 이게 올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차량을 4명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불법이 됩니다.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겠죠?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되면 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달리는 소프트웨어로 변신하게 된다는 거죠. 디자인과 공간 내부와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또 블록체인이 통신망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여기 코인이 결제가 돼야 되겠죠.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또 자체 P2P 망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또 통제가 되겠죠. 또한 거기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걸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두 가지 심장입니다. 5G, 6G, 7G로 통신망, 자, 범지구에서 인공위성으로 위로 올려놓고 다 연결시켜 놓겠죠. 그 판때기를 점선면 전략으로서 현재 선점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점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 수익률 1위, 독보적 1위. 2600억 뭉칫돈 몰려드는 것이 어디냐? 중국보다 젊고 매력적이다. 인도 펀드의 뭉칫돈. 3년 수익률 100%로 독보적 1위. 최근 석 달간 2642억 원이 순유입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모디 총리 미국 방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도 펀드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좋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계속 좋겠죠. 여기에 자본이 몰려가고 있으니까요. 양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에 많지가 않습니다. 자, 중국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도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월급이 계속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과연 이들은 어디에 월급이 지금 계속 올라가죠? 한국도 1970년대 월급, 80년대 월급, 90년대 월급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속 월급이 커졌죠. 자, 그래서 여기 월급이 커지면 내수 시장을 키웁니다. 금융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과 주식을 띄우죠. 이게 코스예요. 자, 공장을 통해서 보통 공장, 단순 조립으로 가죠. 그리고 중후장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내수와 금융과 부가가치 3차로 넘어가는 게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자산시장의 버블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경기를 돌리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뽑아먹는 구조먹이었었어요. 그들이 설계 작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가 다 도시화가 끝나가죠. 그래서 인도가 먹을 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월급이 올라가면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코인에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급이 얘네가 계속 올라가 주식에 투자할까요? 부동산에 투자할까요? 코인에 투자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인도의 1등 섹터 코인의 가격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떨어질 때마다. 아시겠죠? 각 섹터별 1등을 우리는 모아. 자, 포스코에서 포항제철이죠. 대한민국의 고려의 역사입니다. 제조업의 역사이죠. 내년 수소 환원제철 설비 착공한다. 2050년 모든 고로를 전환한다. 수소 환원제철로. 철을 만드는데 수소로 만든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모든 고루를 전환한다. 용광로로 없애버린다는 거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상품 출국자 6월 대비해서 6월에 7.5배 증가하였다. 패키지 여행상품 출국자가 6월 7.5배 증가하였다.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아시죠? 다시 한번 경기를 일시적으로 리바이벌 시킨다. 일시적으로 경기도 리바이벌, 자산시장도 리바이벌, 무역도, 인구도 다 리바이벌 일시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경기 시스템 리스크, 퍼펙트 스토미 프로닥치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의 장식의 의미입니다. 여행업계 임금 인상 채용 러시이다. 이거와 맞물리겠죠. 이건 다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대한민국 상장사 60%가 실적 개선을 추정한다. 코스피 상승 동력 얻나. 이익도 1분기 대비 13% 증가 전망한다.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감. 하반기에 말입니다. 내년 초를 기준점으로 하겠죠. 경기 폭락 이전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불티난 현대차, 기아차 역대급 실적. 테슬라도 실적이 좋죠? 단가를 낮춰가지고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나 현재 계속 판매량을 늘렸죠. 그죠? 현대 기아차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죽지세다. 6월 판매도 쑥쑥. 2분기에도 영업이익 투톱 전망을 한다. 양사 판매, 상반기 판매 두 자릿수 증가하였다. 올해 영업이익 엄청나죠? 반도체는 죽쓰고 있는데 20조 돌파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 주가도 막 날아가겠네요. 이미 선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왔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볼까요?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볼게요. 현대차의 2023년도, 2020년도까지 한번 3년을 볼까요? 100조, 110조, 117조에서 140조로 늘었어요. 150조, 좀 늘은 겁니다. 근데 보면 영업이익이 2조예요. 100조를 찍고 2020년도에는 2조 3천억. 2%입니다, 영업이익. 117조를 찍고 영업이익이 6조예요, 6조. 자, 그러면 이때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좀 늘었죠. 그쵸? 그래도 영업이익률 큰 게 아닙니다. 다음 142조를 찍고 영업이익이 9조 8천억. 여기서 현재 150억을 찍고 13조. 요게 언급되는 거예요. 요게 20조까지 간다. 그쵸? 당기순이익이 7조, 8조에서 11조 늘은 거죠. 얘가 계속 느냐? 자, 이게 돌아간다. 2023년도, 4년도 기준점이에요. 자동차는 많이 비싸죠? 내구재 중에서 말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굉장히 비싸죠? 일시적으로 돌려나가는 기준점에 있다. 재무제표를 보면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3년치 넘는 일감 쌓였다. 3조 수주 잭팟 터진 한국의 조선사. 올해 들어서 140억 달러. 엄청나죠? 자, 보면은요. PC선, 이게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컨테이너선, 이게 완제품이고요. LNG, 액화 천연가스, LPG,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자, 보면은요. LPG하고 LNG, 컨테이너. 이게 계속해서 늘어났다. 수주액을 다 채워버렸다. 엄청나게 좋아보였죠? 자, 그래서 개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3년도. 자, 매출액을 보이시죠? 쭉 성장을 했어요. 찔끔찔끔하다가 2022년도에 3년도에 성장이 예상되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나가는 기준점에 있다. 2024년도 기준점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대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돌아나가는 거다. 경기가 돌아나가는 기준점에 있다. 다만 그게 연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돌아나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과정에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코인베이스 업비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얼마나 부가가치가 큰가? 먼저 제가 언급드렸던 두나무입니다. 두나무가 가장 좋았었을 때 보이시죠? 3704, 570, 347, 511 이게 매출액이에요. 영업이익을 볼게요. 보이시나요?
3271, 355, 607, 586. 엄청나죠? 영업이익률이 뭐 90%가 육박하는 것 같아요. 90%가 넘는 것 같죠? 아주 그냥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돈을 쓸어 담죠. 자, 단기 순이익도 볼게요. 돈을 그렇게 많이 이제 비용이 판관비하고 이런 게 나가겠죠, 많이. 그런데 2217755. 자, 공이 같죠? 영업이익률, 단기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천문학적이었다. 좋았을 때는. 지금 코인 시장이 박살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매출액이 1249 280 591 016. 자, 영업이익률이 810 144 26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천문학적이죠? 70%, 80%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많이 나왔겠죠. 단기 순이익을 조금 떨어들었어요. 그쵸? 10%가 조금 넘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그쵸?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정말 노다지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코인베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을 볼게요. 1277.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때 7839. 그쵸? 7839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으로 보죠. 얘는 6572였어요. 엄청나죠? 이때 주가가 폭등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쪼그라들었어요. 거의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매출, 보통 제조업에서는요, 제조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고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임금비와 마케팅비를 뺀 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많이 쪼그라들었다. 근데 말씀드렸죠? 가장 안 좋을 때 매집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왜죠? 가상자산 시장은 100% 커집니다. 제가 1000배라는 말을 썼죠? 시장 규모만. 그 말을 이해하신다면 얘가 얼마나 커질지 상상이 불허되겠죠. 그런데 저는 코인베이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각 섹터별 코인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핑코가 세계경제 경착륙을 경고하고 있다. 채권 운용사 핑코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세계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야 했다. 올바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면서도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고 과신하고 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질수록 긴축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는 법이다. 경제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흘러갈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경기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안 좋을까요? 은행 연체율 불안한데 집사자 영끌 또 늘었다.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5대 은행 가계대출 2달째 증가. 6월 말에 6,332억 늘어서 678.2조. 연초보다 금리 떨어지자 수요가 증가하였다. 자, 그런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2%, 시중은행의 16배이다. 부동산발 위기의 건전성 비상. 행안부에서 100곳 특별관리를 지정하였다. 아파트 매매가 2년 만에 증가하고 있죠. 서울시와 세종이 70%대. 경기가 돌아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빚내서 빚값 받나. 취약자주 대출 1년 새 1조 2천억 원 늘었다. 자, 이게 다 맞물려서 온다는 겁니다. 주 1회 주사로 24kg 뺀다. 무슨 조직이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주사로 24kg를 뺀답니다. 비만약으로 판 뒤집어버린 회사. 바로 일라이릴리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오텍 회사예요. 근데 얘가 세계 1위의 시가총액 회사인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회사인 존슨앤존슨을 제꼈다는 소식이에요. 비만약으로. 그 가능성이 물론 다른 항체들도 있는데 이 제품 하나로 기대감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비만약의 힘,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제약 시총 1위이다. 상반기 주가 28% 뛰었다. 대표 제품 비만 당뇨약 마운자로. 이게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살을 부작용 없이 뺀다고 한다면 엄청나겠죠. 비만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연매출 33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자, 지금 요거 이전에는 바로 에비의 휴미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제품이 1년에 한 30조 팔립니다. 이게 33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자, 대표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독주 끝나나. 암은 피해갈 수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면역 질환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거대 고령화로 인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이미 기득권이 다 점령을 해놨어요. 제가 말했던 그들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전 세계 가장 큰 1800조 시장, 이미 그 시장을 넘어갔어요.
거기에 주인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일본의 그들입니다. 정해져 있고요. 비만량이 5년 내 의학시장을 장악한다. 자, 물론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면역 시장하고 항암제하고 요게 이미 물밑에서 확장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암 치료제가 있고요. 항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일라이릴리의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그리고 로슈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위스의 또 세계 2, 3위의 또 엄청난 제약 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질환, 이 의약품이 있고요. 아바스틴이라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항암제, 여러 가지 적응증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세계 제약사 시총일이 오른 릴리이다. 비만 시장에서 승기 잡은 당뇨 명과 뭐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얘가 키트루다가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 당뇨에 얘를 제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항암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1세대가 뭐냐면 항암제 1세대가 뭐냐면요. 독성 항암제라 그래요. 예전에 그 항암제를 투여받았으면 머리가 많이 빠지고 살도 빠지고 못 먹어가지고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신 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을 죽인 바이오 의약품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항체입니다. 허셉틴, 지금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아바스틴 이런 거예요. 이게 항암제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 리툭산, 혈액암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항암제 변화 패러다임이 어떻게 오냐 하면 얘네들은 항체를 자주 맞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암은요 계속 투여를 하면 얘가 어떻게든 간에 죽여도 계속 재발을 하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나는 거죠. 그 이유를 봤더니 암이라는 놈은요 주위에 종양 미세한 환경이라는 놈을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물을 뿌려버려요. 얘가 쏙 하고 잠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T세포라고 하는 킬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면역세포가 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 이 암세포를 알아보고 얘가 조직으로 발전하기 전에 알아서 죽여버리는데 얘가 그물에 숨어버리니까 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그물 말이죠. 그래서 이 키트루다를 투여하면 이 그물을 사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얘를 알아봐서 죽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항암 패러다임은 뭐다? 자, 케미칼 항암제,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항체의 일종인 표적 항암제, 그리고 지금 이 키트루다가 바로 면역감을 억제제입니다. 기본 인프라라는 거죠. 여기에 이 독성, 항체의 독성 케미칼의 제품의 독성, 방금 전에 독성 항암제와 이걸 끈으로 연결한 항체가 있죠. 항체는 또 레이더의 역할을 해요. 암에 가서 묶어버리거든요. 그럼 이 케미칼에 가서 터트려서 효능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의 패러다임이 벽가나가고 있습니다. 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천문학적인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언급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거는 그냥 교양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중요했던 건 뭐다? 전 세계 바로 제약바이오 주인이 누굴까? 존스앤 존슨의 주인을 보시죠. 뱅가드, 스테이트, 블랙록, 뱅가드 감이 오시나요? 이들의 주인입니다. 전 세계 제약바이오 1위, 압도적인 1위였었어요. 이들의 주인장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결코 따로 놀지 않는다. 그들이 왜 그들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언급드리는 거예요. 일라이릴리, 방금 언급했던 회사입니다. 자, 볼게요. 뱅가드, PNC 인벤트먼트. PNC 뱅크 아시죠? 블랙록과 또 무관하지가 않죠?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다 그들입니다. 자, 또 볼게요. 화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화이자, 모더나. 우리 백신 맞았잖아요. 자,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들입니다. 1, 2, 3. 1대, 2대, 3대 주주입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볼까요? 신생 바이오텍. 백신으로 갑자기 막 유명해졌죠. 볼까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감이 오셔야 돼요. 그들이 어떤 방향을 펼쳐나가는지, 왜 제가 방송 포커스에 그 부분을 많이 할애하는지, 경제 지표나 경제 원리나 금리, 유가, 환율, 그리고 어떤 원리, 시스템, 판때기 다 이해하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또 그 부분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에너지의 파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